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책 영상입니다. 멘탈이 한 번씩 나갈 때는 책으로 늘 돌아오는데,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성장과 혁신이라는 The Innovator Solution, The Innovator Solution이라는 책인데, 이 책은 클레이튼 크리스텐슨이랑 마이클 E. 레이노가 쓴 건데, 이건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 처음 퍼블리싱 됐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딜로이트 컨설팅 코리아가 옮기고 세종서적에서 출판한 책인데, 좀 요즘에 회사에 대해서 좀 읽으면서, 그리고 이제 초창기 회사를 좀 보면서 우리가 또 CEO처럼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저희가 이제 다 사업가고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데, 우리 자금을 투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회사의 경영진으로서 그 회사를 어떻게 평가할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투자는 진짜 유리한 게임이에요. 저희한테 마음에 들면 들어가면 되고, 수많은 기업 중에서 마음에 안 들면 나와도 되는 그런 엄청 대단한 그 경영진의 특권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물론 그게 이제 의사 반영은 좀 안 되겠지만 나중에 돈이 많아지면 할 수 있겠죠. 그래도 이제 슬슬 뭐 투자 자금이 늘어나시는 분들이랑, 투자가 나중에 금액이 좀 많이 모이면 이제 비상장 회사도 이제 투자를 하고 계속 그런 경영권에 관심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점점 이제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에서 책을 좀 읽고 있는데, 오늘 소개시켜 드릴 거는 좀 파괴적인 혁신에 관한 책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게 어떻게 한 10가지로 나눠요. 5가지로 나누는데, 어떻게 이 포뮬레이션을 할까, 수립을 할까, 전략을, 파괴적인 혁신적인 기업은, 그리고 어떻게 임플리멘팅을 할까, 두 섹션으로 크게 나눠서 얘기했는데, 앞부분에 대해서만 저는 간략하게 일단 보면서 참 좋은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다 해서 소개시켜 드리는 겁니다. 일단 여기에서 얘기하는 거는, 제품이 경쟁사보다 더 좋은 제품을 더 나은 제품을 만들려고 고민하지 말고, 파괴적인 혁신을 위해서는 오히려 그것보다 못한 것들을 만들라. 이게 좀 설명이 잘못됐는데, 그러니까 그거의 기존 고객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원래 회사들은 제품을 만들 때 자기의 기본 고객, 자기 우량 고객들의 니즈에 맞춰 가지고 만들잖아요. 그렇게 만들지 말고 그 회사들이 좀 못 보고 있는 그 도먼트한, 아니면 모르고 아직 그 회사에 대해서 베네핏, 좋은 점을 모르고 있는 그런 잠재적 투자자들을 노리는, 어떻게 보면 못한 제품을 노리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얘기하는 게, 이제 파괴적인 혁신은 기존의 기업들이 기꺼이 무시하거나 멀리하는 시장에 초점을 맞춘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방금 전에 말했듯이, 기존 기업이 보유한 우량 고객이 대부분 수익을 창출해주는 영역에서는 성과가 더 나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게 파괴적인 혁신 기업은, 그러니까 매력이 없거나 혹은 작은 영역에서 그 위력을 발휘하게 되는데, 그 위력이 왜 효과적이냐면, 기존에 보지 못했던 그 상당히 잠재력이 많을 수 있는, 그 회사의 중요성을 모르고 있는 프로덕트를 새로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별로 안 되는 것 같지만, 이제 나중에는 이제 이런 신상품이랑 서비스가 값으로 따질 수 없을 만큼 귀중한 교두보를 제공해 준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스타팅 포인트가 돼가지고, 이게 역량을 계속 늘려나가는 그런 타이밍이 되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종합제철소 얘기를 드는데, 이런 거는 이제 나중에 일일이 보시면 재밌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처음 거랑 똑같아요. 이제 제품도 그렇게 하고, 파괴적인 혁신은 기존에 있는 그 오리지널 상품에, 잘 팔리는 상품이라고 할 수 있죠. 거기에 있는 그 커스터머에 계속 포커스하지 말라. 좀 디스럽티브하게, 기존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저희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블라인드 스폿이 있잖아요.
너무 우량 고객에 너무 포커스하다 보니까 블라인드 스폿을 못 보는 거예요. 자기 너무 실적주의로 가니까 이게 실적이 안 돼도 잠재력이 있다는 거를 파악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 조직이라는 거대한 단위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포텐셜에 투자하는 회사가 성장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그걸 더 말해서 이제 일반적인, 그러니까 고객, 두 번째 포인트가 고객이죠. 수익성이 높은 고객군에 치중하지 말라. 오히려 전혀 소비를 하지 않는 잠재 고객에 주목하라. 그래서 일반적인 통념은 가장 수익성 높은 고객 집단을 겨냥해야 성공한다는 것인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상품과 서비스에 덜 민감하거나 전혀 구매하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competing with non-consumption, 무소비와 경쟁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비를 안 하고 있는 고객군을 찾아가지고 데려오는 그런 서비스. 어디에서 좀 익숙한 그런 서비스군인데 뭐 아직 탭하지 않은 나라던가 아니면 아직 탭하지 않은 그 사람들의 그 특성 왜 안 하냐는 거를 본질적으로 좀 이제 분석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왜 안 쓸까? 이 사람들은 우리 프로덕트랑 왜 우리 고객이 안 될까? 라는 생각을 그냥 나이가 그럴까? 아니면 그 나라 때문에 그럴까?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좀 아우러서 어떻게 하면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고려해 봐야 되는 거죠. 더 본질적으로. 그래서 예를 들은 거는 일단 소니의 예를 드는데, 기존에 있던 트랜지스터들은 이제 잘 팔리고 성능이 너무 월등하게 좋아서 소니는 못 따라갔는데, 왜냐하면 지금 기존에 있던 미국 기업들 좀 빨리 따라잡은 게 일본이었잖아요. 이제 전 시대 얘기를 하는 거니까 아무래도 이 책은. 그러니까 원래 트랜지스터는 퀄리티는 되게 좋아서 소니가 컴피팅을 못 하다가 소니가 휴대성이라는 키워드를 들고 내려와서 거기에서 새로운 마켓을 만들고 거기에서 대단한 수익을 창출해냈다는 거죠. 그래서 세계적인 글로벌 브랜드가 되는 발돋움을 한 게 바로 그 휴대성이랑 사이즈죠. 그 기존에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 음질, 퀄리티 이런 게 아니라 휴대성이라는 새로운 키워드를 파악하는 게 대단한 혁신을 불러왔다. 그리고 지각 변동, 사업의 변동을 불러일으켰다라는 거고, 이제 마케팅에서는 또 똑같은 얘기를 해요. 이제 되게 와닿았던 게, 제품과 서비스가 사람들의 업무를 얼마나 더 효율적이고 그리고 편리하게 해주냐는 거를 측정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금 되게 광고 마케팅을 보면 디지털 마케팅이 되게 세분화돼 가지고 뭐 데모그래피에 되게 힘을 준단 말이에요. 인구 통계학이랑 아니면 기존의 사이트에 오는 사람들을 분석해서 이 사람들의 나이대랑 뭐 성별이나 이런 거를 파악해서 그걸 다시 이제 돌려가지고 비슷한 고객을 찾으려고 하는 게 디지털 마케팅인데,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얘기해요. 45세, 55세, 예를 드는 거죠. 45세, 55세 사이에 아이 셋을 둔 백인으로서 35,000에서 4만 달러 사이의 수입을 초점에 두는 분석보다, 그러니까 더 제품이랑 서비스에 더 포커싱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도 이거에 동의합니다. 그래가지고 확실히 계속 그 루컬라이크 오디언스라고 말하죠. 그 시밀러 오디언스라고 하는데, 기존에서 있는 타겟층의 사람이랑 계속 포커스하는 것보다, 예를 들면 여기서는 좀 얘가 좀 별로라고 생각해서 얘를 제가 따로 들면, 룰루레몬이랑 펠로톤이 있는데, 룰루레몬은 기존에 있는 32세 여성 고객군을 계속 에임을 하려 보니까 처음에는 되게 그 스페시픽 타겟팅으로 좀 혁신적이게, 그리고 또 예쁜 그런 모델로 되게 빨리 퍼져나갈 수 있는데, 결국에는 그 타겟군이 한정적이었고, 그 다음에 지금 얘기하는 게 뭐 스웨트 이런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스웨트 운동을 가고 있다고 하는데, 펠로톤 같은 경우에는 반대였어요. 펠로톤은 뭐 이렇게 특정한 세트를 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고객을 더 편하게 해줄까 해서, 요번에 전 쿼터랑 요번 쿼터 어닝스 리포트 제가 분석하는 거 보시면 왜 그렇게 제가 좀 열광을 했나, 그리고
열광을 했을 때는 몰랐지만 열광을 그때는 막 했어요. 막 내가 이 제품이 불편했는데 이걸 다 고쳐줬다. 그리고 서브스크립션 서비스가 안 좋았는데 그것도 바꿔주고 더 싸게 바꿔주고 사람들이 더 많이 들어오게, 그리고 더 많이 테이스트를 해보게, 그리고 뭐 화면 그 프로덕트 얘기하면 화면 바꾸는 거랑 저가 모델이랑, 그리고 또 뭐 사운드는 크게 신경 안 쓴다고도 하지만 사운드도 개선해줬고, 그리고 또 뭐 커버 레터도 저는 마음에 안 든다고 얘기했지만 그거는 뭐 당연히 안 들었겠지만 그런 것도 이제 세밀한 것도 바꾸고, 그리고 레이아웃도 바꾸고 하고 실제로 이득도 나고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지점들도 사람들의 편의성에 되게 도움을 많이 줘요. 그리고 커스터머 리뷰가 너무 좋아요, 펠로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렇게 데모그래피에서 옛날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데모그래피에서 치중을 하지 않고 전체적인 서비싱이랑 효율 개선, 내가 진정적으로 이런 홈 트레이닝에서 좀 사람들한테 좀 본질적으로 더 좋은 서비스를 주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나, 무료 서비싱을 일단 해봐가지고 더 이제 늘려나가 봐야겠다. 물론 룰루레몬이 못한다는 것도 아니고 저는 룰루레몬의 주주기도 한데 펠로톤의 동시 주주기도 해서 전 둘 다 이제 좋은 방향으로 갈 거라고 생각하지만, 일단 약간 요번에 그 주가에 왜 그렇게 반등이 났냐, 펠로톤은 오르고 오히려 처음에는 룰루레몬이 올랐잖아요, 저번 쿼터에서는. 근데 이번에는 펠로톤의 슈팅이 더 세기 때문에 왜 그러냐라고 판단을 해보면, 저는 이런 열광하는 모멘텀의 베이시스랑 이런 좀 더 혁신성에 더 혁신성을 이런 데모그래피에 치중하지 않는 게 더 맞지 않나라는 얘기를 좀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사업성과 수익성을 얘기하는데, 여기에서 좀 마음에 드는 게 과거에 성공을 가져다 든 핵심 역량에 연연하지 말라, 오히려 미래 가치 창출 원천에 집중하라. 다 갔죠. 다 이런 걸 갔는데 좀 세부적인 얘기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대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라. 약간 비슷한 문맥이긴 한데 계속 이제 톤이 되게 똑같죠. 똑같은 그런 거에 연연하에 있지 말라. 근데 이제 사업적인 측면이랑 수익성에서 얘기를 해보면 이런 기존적으로 포커싱을 하는 게 수익성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가장 잘할 수 있는 거에 초점을 맞추는 게, 가장 잘할 수 있는 걸로 지금 포텐셜 마켓이랑 그 편의성에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보면 대중적인 편의성이라고 할 수 있죠. 기업은 어떤 특정적인 거에 포커싱 하는데 좀 더 대중적이게 포커싱을 맞추라는 얘기도 라고 판단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휴잇 패커드의 레이저 프린터로 얘기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핵심에 초점을 둔 결과는 아니라고, 이 레이저 프린터가 그때 레이저 프린터가 아니라 잉크젯이 왜 성공을 했냐면, 저도 잉크젯 형성을 하려면, 그 프린터 시장을 가져가려면 아예 기반부터 바꿔야 됐고, 고양이가 계속 이래요. 일단 이런 테크놀로지랑 프로세스 전반에 걸쳐서 온갖 난관을 헤쳐나가야 되고, 그리고 이제 상호작용을, 이제 미묘한 상호작용을 다 해야 되는데, 이런 거를 한 게 테슬라잖아요. 테슬라가 그 안에 네트워킹이랑 그런 배터리랑 시장도 지금 다시 형성하려고 그러고, 어떻게 보면 그 전에 스페이스 X에 했던 그거를 시장 단가 낮추는 거를 기반으로 지금 일론 머스크가 여기 배터리 시장 와가지고, 그리고 2차 전지, 그리고 EV 마켓에 와가지고 이걸 하고 있고, 거기에서 에너지 시장도 가지고 오려고 그러고, 심지어 리튬 광산까지 만들려고 하잖아요. 이런 거를 보면 난관을 계속 가져가는 게 익숙한 일론 머스크에 왜 우리가 열광을 하고, 이 사람이 왜 파괴적인 그런 혁신성을 가지고 오는 리더로서 인정이 되는지, 이런 거를 보면 저도 좀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커머다이제이션, 커머셜라이제이션, 범용화와 지속적 이런 얘기는 하는데, 여기는 베이시스 오브 컴피티션이랑 뭐 가격 프리미엄 받는다 이런 얘기 있죠. 요거는 좀 넘어가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실행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이걸 어떻게 인플라이 하는지, 이 전략은 셋업하는 거는 좋은데 어떻게 하면 더 잘 실행할 수 있을까를 얘기하는데, 일단 경영진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신사업에는 탁월한, 이거 좀 중요한 거예요. 탁월한 애트리뷰트를 보호한 특성을 보유한 경영진보다
적합한 경험을 짓는 경영진을 필요로 한다. 그러니까 이게 신규 사업이 종종 실패하는 이유가 이제 성격이 전혀 다른 문제에 대해서만 역량을 키워온 사람들을 데리고 왔기 때문이죠. 어떻게 보면 최근이 아니라 미국에서 한 스타트업들이 그 친구가 뭐였지? 트위터에 있던 사람이 되게 유명하잖아요. 트위터의 파운더 잭 도시가 처음에 트위터를 파운딩 했는데 너무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경영하는 사람들을 데려왔는데 몇 명 데려와는 동안 잭 도시는 또 다른 스타트업 해가지고 성공해가지고 지금 현재 다시 CEO가 됐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랑 비교하기엔 좀 그런데 그렇게 역량이 틀린 사람을 미국에서는 계속 이제 파운더들을 좀 바꾸고 웬만한 기업들이 이제 파운더들을 이제 좀 뒤로 놓고 이제 어느 정도 스태빌리티를 위해 가지고 경영만 하는 사람들을 가지고 오는 것처럼 파괴적인 혁신도 그 특화된 사람들을 데려와야 된다는 거죠. 그 혁신에 대해서 특화된 사람들. 그래서 여기서 되게 중요하게 말하는 게 파괴적 혁신에 기초한 사업의 경영자는 성공적이지는 못했어도 그와 연관된 경험을 많이 겪어본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파괴적 혁신은 경험이고 경험에서 축적된 거기 때문에 너무 성과만 따지지 말고 그 사업이 하던 사람이 더 잘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하게 이런 문맥에 있는 사람들을 제대로 데려왔나 봐야 되는데 일단 요번에 뭐 나녹스 얘기를 들면 우리 이론형을 데려왔잖아요. CBO로. 그래서 그분이 뭐 휴이 패커드 해가지고 이런 스타트업 물론 처음에는 좀 아니었지만 나중에는 최근에 스타트업에 좀 몇 년 있었고 한 6년 정도 있으면서 그런 세일즈랑 그리고 이런 혁신 산업을 이제 계속 끌고 오고 이제 성장시키는 거를 어느 정도 해왔기 때문에 비슷한 타이밍에 있는 회사랑 그리고 비슷한 역량을 이제 성장시키는 사람으로 적합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되게 좀 괜찮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구조라고 하는데 이거는 크게 중요하지는 않는 것 같지만 이거는 투자자로서 잘 알기가 힘드니까. 왜냐면 이제 파괴적인 혁신을 하기 위해서 모기업이랑 그 자기업은 이제 어느 정도 자기만의 자리가 있어야 되고 서로 너무 의존하면 안 되지만 그럴 자율성을 줄 만한 그런 바운더리를 주나, 그거는 이제 너무 경영 얘기지만 어떻게 보면 다른 회사가 투자를 하는 거는 뭐 SK가 나녹스에서 투자를 하는 거를 예를 들면 그러면 자율권을 주는 거잖아요. 자율권을 주기 때문에 물론 보드 오브 다이렉터에 있어가지고 좀 간섭은 하겠지만 그래도 이제 자율권을 좀 어느 정도 주는 거니까 다이렉트 컨트롤까지는 없으니까 좀 괜찮지 않나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결정, 이제 이것도 비슷한 얘기예요. 네. 약간 의사결정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너무 데이터에 포커스하지 말라라. 예를 들어서 뭐 가장 수익성 있는 고객들의 니즈 욕망을 뭐 한 차원 높게 하면 이거는 어느 정도 맞는 거지만 파괴적인 혁신까지는 아니고, 파괴적인 혁신을 할 때는 어떻게 보면 360도로 바뀌어야 되는데 사람이 그거를 전체적인 조직에서 하기는 좀 힘들고 일부 조직한테서 자율권을 주면서 그렇게 한번 해보라고 이제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데, 거기서 만약에 다이렉트 컨트롤이 들어가면 이게 좀 파괴적인 혁신이 안 된다는 거죠. 아무리 하려고 해도. 가지고 예를 드는데 뭐 시어스와 IBM은 그 프로디지라는 200만 가입자들이 있던 그 쇼핑이 이메일에 뭐 더 치중한다고 해가지고 이메일 서비스를 유료로 했다가 망해가지고 AOL이 더 잘 됐다, AOL한테 기회가 있었다, 더 잘 됐다까지는 말하기 힘드니까 지금 기회를 돌아갔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어느 정도 자율성을 두고 있나 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야 앞에 화면이 꺼 있으면 되게 일단 기대 관리에 대해서 그리고 또 얘기를 하는데, 수익성 강조에 있어요. 기대 관리는, 세팅 expectation은 수익성 강조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수익을 버느냐, 일단 1차적으로 수익이 포커스 돼야지
이제 이런 기업도 잘 된다는 거죠. 파괴적인 혁신적인 기업도. 그래서 테슬라도 그래도 수익성 모델이 확실히 있고, 어떻게 하면 단가를 낮추고 효율을 더 올린다는 얘기도 이번에 배터리데이에서 많이 했잖아요. 단가랑 코스트 세이빙,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빨리 더 편하게, 그리고 시임리스하게 한 번 휴식이 없이 배터리를 계속 이렇게 만들어내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배터리데이에서. 그런 거랑 비슷하게 이제 뭐 필연적으로 수익을 내기까지 장기간의 손실을, 여기 읽는 거예요. 손실을 감수하는 고통과 과정을 겪어야 한다는 믿음이 있는데,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 소개했던 퀀텀 뭐 회사였는데, 6년 동안 이거를 저희가 같이 가야 되기에는 수익이 2026년부터 나온다고 써 있으니까, 물론 요번에 스팍 상장을 하는데, 그리고 이제 복스바겐이랑 같이 투자를 해가지고 이제 좀 이제 점진적으로 이제 나아진다, 고체 리튬 배터리 얘기가 있었는데, 그거를 수익을, 물론 효율은 좋지만 그 넥스트 스테이지 가는 거를 우리가 그 감내하고 가야 되나? 그리고 팩토리를 빌딩 하는데 뭐 3, 4년이 걸리던데, 테슬라는 지금 1년 안에, 1년도 안 돼가지고 테라 기가 팩토리를 뚝딱뚝딱 만들고 있는데, 그거가 비교될 수 있는 수익성 모델인가 되게 고민이 되고, 저는 그래가지고 투자를 안 하게 되거든요. 뭐 나중에 가면 또 볼 수 있지만, 그러니까 손해를 무릅쓰고 전략에만 치중한 결과인 것 같아요, 그 회사는. 그래서 저도 이런 회사도 안 좋아했고, 요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혁신적인 모델성에 좀 동의 되는 퀀텀 스케이프라는 회사였죠. 그게 가치가 있나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에서 비해서 이제 혼다 예를 드는데, 이게 되게 유명하죠. 혼다가 1960년대 이제 제한적인 자원으로 이제 미국 오토바이 시장에 들어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이제 할리 데이비슨이랑 그런 빅 머슬카들이 이제 있는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혼다가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그래가지고 돈이나 만들자 해가지고 조그마한 오토바이를 만들었어요. 이거 50cc 슈퍼 커브가 있었는데, 그런 저가 모델,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얻어 걸리기도 한 거죠. 얻어 걸리기도 한 그런 수익군이 계속 생길 수가 있다.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롱텀을 보지 말고 이제 계속 이제 수익 구간을 만들어가는 회사가 진짜 혁신적이고 좋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혼다는 지금 마켓 시어를 엄청 많이 가지고 있죠, 미국에서. 그래서 혼다 바이크들이 많이 보여요. 네. 아직까지도 계속 시장 점유율은 최고로. 그리고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CEO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CEO가 이제 비전을 제시하지 말고 이제 안에서 이제 기존 프로세스를 어떻게 파괴시키고, 그리고 새로운 창조랑 그 혁신이 어떻게 들어오게 이제 잘 그 레이어링을 주는가라고 하는데, 이거 파괴 혁신에 기초한 신사업을 추진할 때는 기존 프로세스가 도움이 되지 못하고, 그리고 엄청난 장애를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뭐 이런 신사업을 할 때 기존 부서가 와가지고 막 깔보지 않고 계속 자기만의 그 성장 기회를 망쳐버리는 그런 주입 아니면 그런 방향성을 제시하는 거를 막는 그런 컬처를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몇 가지 회사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계속 새로운 혁신, 이런 창조, 이런 방향으로 가는 회사들이 좀 좋다. 특별히 그 실리콘밸리에는 있잖아요. 실리콘밸리는 많이 있는데, 요즘에는 좀 혁신이 더딘 것 같아요. 그래도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잘하는 회사가 어디냐? 애플이라고 생각하고, 애플이 지금 뭐 트릴리언 달러 회사니까 좀 더 성장을 다 이런 부분에서 잘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말했던 신사업의 임플리멘테이션이랑 뭐 매출 계속 새로운 요소 찾아가지고 늘리고, 그리고 기존에 자기 걸 안 쓰는, 그러니까 무소비랑 경쟁을 하는 거잖아요. 소비를 안 하는 사람이랑 경쟁을 하고, 아니면 소비가 안 되는 부분에 새로운 거 만들고, 아이폰의 매출이 계속 안 늘고 있으니까 웨어러블 시장을 새로 그냥 혁신하고,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처음에는 아이포드, 아이의 처음에 가서 맥킨토시 컴퓨터, 그 다음에 아이포드, 그 노래 듣는 거, 아이포드, 그 다음에 아이폰, 그리고 요번에 해서 그 이어버드, 네, 꼽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로 계속 혁신을 하는 거를 보면 왜 지금 세계 1등의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됐는지 좀 많이 이해가 되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쯤은 무시해도 괜찮지 하는 타협은 절대 불가하다라고 했어요. 여기에 10가지 이노베이트 솔루션, 이거는 앞에 좀 요약본이긴 한데 뒤에는 이제 한 300페이지 더 있어요. 300페이지 더 있는데, 일단 이런 거를 얘기하자면 애플이 왜 이렇게 혁신적인 기업이 됐고, 방금 마지막에 타협은 없다, 이거는 되게 스티브 잡스 에스크 한 얘기였기 때문에 한 번씩은 이런 책을 읽어보면서 나도 이제 경영진이다, 나도 CEO다 하면서 회사에 투자를 하는 습관을 가지는 게 좀 더 믿음도 더 생기고, 그리고 회사의 밸류를 더 믿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간혹 가다가 한 줄씩 읽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좋은 책을 만약에 찾거나 아니면 좋은 책이 있으시면 보고 뭐 감명을 받았다, 아니면 어떤 포인트가 좋다, 몇 분이 남겨주세요. 네, 몇 분 남겨주시니까 좋은 책이 있으면 한번 소개 부탁드리고, 오랜 시간 시청하고 구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추석 잘 보내시고, 개천절도 있으니까, 네. 이거는 나중에 보는 사람도 있구나. 네, 그러면 시청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